네, 머스노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 뉴스는 전부 다 AI 관련 뉴스입니다. 간밤에 반도체와 메모리 종목들 그리고 더불어서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만큼 AI가 굉장히 뜨거웠던 간밤 시장이었는데요. 배런스는 이를 두고 AI 투자 열풍이 다시 불붙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배런스는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인공지능 AI 관련 투자 열풍이 현지 시간 21일 다시 강하게 살아나면서 투자자들이 반도체와 메모리 관련 종목으로 대거 몰렸습니다. 메모리 저장 장치 업체 샌디스크는 미국 정규장에서 14% 넘게 급등하며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또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2% 넘게 상승했고 반도체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와 KLA, 램리서치를 비롯한 광학 부품 업체 코이런트, 루멘텀 그리고 코닝, 저장 장치 업체 시게이트와 웨스턴 디지털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상승세는 최근 흔들렸던 AI 투자 열풍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배런스는 분석했습니다. 시장은 그동안 저렴한 중국산 AI 챗봇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미국의 AI 투자 붐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AI 관련 종목들을 대거 매도해온 바 있습니다. 다만 이날 AI 관련주의 반등을 이끈 뚜렷한 재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조정으로 대표적인 AI 기술주들의 주가가 크게 낮아진 만큼 투자자들이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메모리 저장 장치 기업들 간밤에는 대거 저가 매수가 몰렸습니다. 이게 저가 매수가 몰리면서 주가 상승에 따른 또 다른 매수가 들어올지 이 부분에 계속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베라루빈 관련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직접 베라루빈이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사 블로그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AMD 헬리오스의 맞불을 놓게 됐습니다. 외신에서는 AMD와 엔비디아의 경쟁이 본격화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간밤에 오히려 AMD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루빈을 공개하며 AI 데이터 센터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습니다. 엔비디아는 베라루빈이 이전 세대보다 전력 효율과 추론 비용을 크게 개선했으며 현재 전 세계 300여 개 파트너와 함께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베라루빈 NVL72 시스템은 코어위브와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라클 클라우드 등에서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 30개국 350곳 이상의 생산 거점을 기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렉 공급망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베라루빈 플랫폼이 칩부터 전력 인프라까지 통합 설계돼 업계 최고 수준의 전력당 성능과 가장 낮은 토큰당 비용을 구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드웨어 구조도 개선이 됐습니다. 베라루빈 NVL72는 넥 내부에서 케이블과 팬, 호스를 제거해 조립 시간을 수시간에서 1분으로 단축했고 45도 액체 냉각 시스템을 적용해 신규 AI 데이터 센터의 물 사용량도 연간 메가와트당 수백만 갤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에 따른 앞으로의 엔비디아 매출 전망치 상향을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관련 뉴스입니다. 국내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인데요.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인텔 오하이오 공장을 인수한다. 그리고 이 절차에 이미 돌입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IT 업계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5년 안에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인텔과 오하이오 반도체 캠퍼스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검토와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 실제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수 금액과 시기는 아직 조율 중입니다. 오하이오 캠퍼스는 인텔이 2022년 착공한 대규모 반도체 생산 단지입니다. 약 120만 평 규모의 부지에 최대 8개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으며 현재 주요 기초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인텔은 당초 이곳에 약 1,000억 달러를 투자해 생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파운드리 사업 부진으로 공장 가동 시점을 2030에서 2031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미국 정부의 현지 투자 확대 요구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인디애나주 HBM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이지만 미국 정부는 D램 등 메모리 전 공정까지 현지에서 생산하길 원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이 인텔의 오하이오 공장을 인수할지 계속해서 뉴스는 따라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TSMC 관련 뉴스인데요. 간밤에 니케이 아시아가 내놓은 보도입니다. TSMC가 2027년부터 반도체 파운드리 가격을 최대 10% 인상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만나보시죠. 니케이 아시아는 현지 시간 21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2027년부터 첨단 공정과 성숙 공정 칩의 생산 및 서비스 가격을 고객사와 제품에 따라 5에서 10%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12나노와 16나노, 28나노 등 성숙 공정은 최대 10% 인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격 인상의 배경으로는 원자재와 반도체 장비, 전력 비용 상승이 꼽힙니다. 여기에 TSMC가 미국 생산시설 확대를 위해 총 2,65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해외 공장 증설에 따른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TSMC는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올해 매출과 설비 투자 전망을 상향 조정하며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2027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웬델 황 최고 재무 책임자도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인플레이션과 해외 생산 확대, 첨단 공정 제조 비용 상승이 이어지는 만큼 가격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또 비용 상승을 어떻게 반영할지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로 옮겨가 보시죠. 네, 스콧 베센트 장관이 연이어서 AI 관련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AI 컴퓨팅 관련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80% 넘게 있을 것이다. 80% 넘게 통제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간밤엔 또 중국 관련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AI 주도권 확보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이 현재 전 세계 컴퓨팅 파워의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그 비중이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컴퓨팅 파워를 반도체, 양자 컴퓨팅과 함께 미국의 경쟁력과 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며 미국이 결코 져서는 안 되는 경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중국 AI 모델의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해외 AI 모델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훔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를 가할 권한이 있다며 중국 AI 모델의 증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중국 AI 모델에서 미국의 대규모 언어 모델의 워터마크가 발견되고 있다며 향후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이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우 5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